29번. A와 B 그리고 X축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어떤 내용부터 돌아가야 돼? 제곱의 합의 최소값. 어제 내가 필기했던 거 여기 거리의 합의 최소값. 여기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필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임의의 점 P, 밑에 게 직선 위에 있는 점 P. 위에 게 임의의 점 P, 밑에 있는 게 직선 점 위의 P. 그럼 여기 있는 그 부분이다, 그치? 그때 이 녀석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다시 한번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인데 직선 위에 있는 점 P네요. 그럼 어떻게 풀라고 했었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한다. 최소값만 쓰자. 기억나나? 그거까지는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당신들이 해야 할 역할이죠. 그럼 이제 뭐 한다? 말 그대로 2차식을 세우러 가자. AP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을 합시다. 이거 혹시 자꾸 좌표평면상에 4,1을 찍고 B의 좌표를 마이너스 2,5를 찍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얼마야? 1이야? 1이고 여기가 5니까 둘이 빼서 4 여기 빼서 6 이렇게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제 공식을 알려줬었던 것 중에 뭐 여기 있는 점을 만약에 x1, y1 여기 있는 점을 b, x2, y2 그때 선분의 길이는 뭡니다? 공식이 루트 x1의 제곱, x1 빼기 x2의 제곱에서 y1 빼기 y2의 제곱을 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2 빼기 2, 1으로 갔고 2 빼기 1으로 갔지.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게 아니야. 알았죠?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누가 봐도 x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x2 빼기 x1이겠지. 근데 만약에 x1, 2가 크기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이너스 3이 나오든 플러스 3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2,5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서 누가 봐도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아래에 있는데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거 빼고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빼요. 여기서 이거 빼면 3의 제곱이고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9가 나오거든. 그리고 y좌표 또한 뭐야? 빼면 8. 얼마야? 8제곱은 64야? 64. 그렇게 해서 루트 닫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뭐해서 뭘 빼든 상관이 없음. 미지수 A, B가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어. 얘가 만약에 A, 뭐 A 플러스 3이면 어때? 그냥 X좌표 빼면 A 마이너스 2고 Y좌표 빼면은 뭐야? A 마이너스 5지. 그래서 편하게 계산하기 편한 대로 그냥 적당하게 알아서 빼시면 됩니다. 오른쪽 막 찾으려고 하고 할 필요 없이. 알았음? 자, 그래서 어쨌든 AP의 제곱 어떻게 하면 된다? 아무거나 빼자. X좌표끼리 빼주면 뭐지요? P구나. P의 좌표부터 찾아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P라는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그치? P라는 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들이 다 0인 놈들이네. 뭐 1,0, 2,0, 3,0, 4,0들이 P의 후보들이니까. 그래서 뭐다? A, 0으로 잡자. 그러면은 AP의 제곱은 뭡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4의 제곱에서 Y좌표 빼주면 1, 1제곱은 1. 루트 닫아. 그게 AP. 근데 AP 제곱이니까 루트를 그냥 풀어버리고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 BP도 마찬가지. 그럼 뭐 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또 쓰자. A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좌표 빼주면 0 빼기 5. 마이너스 5네요. 제곱하면 25. 그거 루트 씌운 게 BP고 제곱을 했으니까 BP는 풀자.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 나왔다. 이해됐죠? 그러면 뭐 해주면 된다? 전개를 해보자. 뭐예요? 2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상수항 얼마야? 16, 1, 4, 25 36, 46 땡큐 46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뭐 축을 찾아줘도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도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면 뭐야? 플러스 1 그럼 상수항 맞추기 위해서 44냐? 뭐 이렇게 가져도 되고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1 넣었을 때 44 나온다 맞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44 이게 답이겠네. 알았음? 자 근데 어차피 대칭축에서라는 거 알기 때문에 대칭축 구하는 거 한 번만 얘기할까? 이게 공수 원 내용이라서 사실 공수 원반에서 할 거고 공수2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네 축 어떻게 찾아? 뭐 각자 찾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잘 찾는 사람들은 뭐 본인 풀이가 맞겠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최고체 계수를 이로 묶는다고 항상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a제곱 마이너스 2a에서 1창에 왜 웃어? 부호 반대로 하면서 뭐야? 절반. 그래서 x는 얼마? 1. 그걸 이제 대칭축 찾아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얼마야? 44 나오잖아. 알았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끝. 이게 대칭축 질문을 이상하게 1, 2학년 때, 2학년 때도 이상하게 질문을 막 해. 왜 그러는지를 보면 있잖아. 아직도 막 계속 그 중학교 때 방식, 그 뭐야. 완전 제곱식을 매번 만드는 애들이 2학년이 돼도 있다? 3학년이 돼도 있고. 지금 내가 가르친 2, 3학년들 아직도 있어요. 3학년 졸업했고. 2학년들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칭축의 방정식이라는 그 공식을 마이너스 2a분의 b를 외운 상태로 그걸 계속 쓰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많이 느려지거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너희들이 중등 내신 지금 대부분이 진짜 뭐, 그, 중학교 시험이 쉽잖아, 솔직히. 그래서 학교 기준으로 보면은 100점짜리 많지 않아? 학교 시험에. 많이는 없나? 90점 넘는 사람들은 진짜 많지. 한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중학교 내신 물어보면은 수학 90점인 애들이 뭐 반에 막 5명, 10명 있고 막 이러던데. 요즘도 그러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중학교 내신이 사실은 진짜 쉬워. 이게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면 있잖아. 너희들도 사실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그냥 내용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그 구성하고 있는 놈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사실 다 어려워져. 우리 지역 기준으로 아름고를 예를 들어볼까? 전교 1등들이 6.7점인 거 아니야? 오케이? 전교 1등을 하는 애들이 막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하는 애들이 전교 1등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많이 어려울 때는 70점까지 떨어지. 70점대. 전교 1등들이. 1등과 커트라인이 몇 점이야 물어보면 막 70점 초반이고 60점 초반이고 이럴 때가 있음.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의 수준이 사실 고등부입니다. 여기 지금 뭐 각자 어느 학교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름고가 가끔씩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 다음에 좀 대표적으로 어려워진 학교. 종총고. 종총고 손. 아름고 손. 그래요. 아름고는 각오하고 가야 돼요. 수학시험 진짜 개 어려워요. 내가 풀어도 시간 부족이야. 심할 때는. 나도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내가 시간을 재고 푼다, 나도 솔직히 100점 못 받을 때가 있어.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시간은 무조건 쪼달리게. 아무튼 뭐, 종총고, 그 다음에 두르고솔. 두르고가 요즘 조금 어려워져 있기는 하다. 막 여기까지, 그 아름고까지 비빌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머리 뒤통수 때리는 세종고손. 자네는 어딘가? 어디? 국제고. 자네는? 경은이는? 고민 중이야? 너 사는 지역이 어디야? 무슨 동? 아름동? 아름고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방금 그 얘기해서 고민이 시작된 거 아니야? 혹시? 아니야. 아름고면은 제일 만만한, 아름동이면 제일 만만한 게 아름고랑 또 뭐 있냐? 고운고? 아니면 종총고? 요 정도가 좀 양지고? 뭐, 양지고는 좀 뭐나? 아무튼 뭐 그 정도가 좀 가깝네. 내가 이게 두르고 한 2년 전만 해도 있잖아. 내가 애들한테 그 시험 대비를 하게 되면은 작년 기출 문제들을 막 풀려. 근데 뭐 세종고 학생이라고 해서 세종만 푸는 게 아니라 아름고라고 해도 두르고 거 풀면 도움 되거든. 결국 학교 시험들은 다 돌고 돌아. 선생님들이 일단 돌잖아. 그지? 선생님들이 돌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에서 냈던 거 저기서 또 내고 있고 저기서 냈던 거 또 여기 와서 다시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학교 시험 다 똑같거든 사실. 대신 그런 문제 구성은 있지. 예를 들어서 종총고 서술형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세종고도 없고 종총고도 없다 보통. 두르고는 서술형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난이도를 문제 출제되는 정도를 가지고 보면은 비슷해요. 대신에 뭐 내려오는 건 있겠지. 아름고 시험 좀 어렵게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매년 어렵게 내겠지. 근데 어쨌든 시험지가 다 돌고 도는데 아름고도 시험이 쉬웠다가 어렵다가 하고 아름고가 아까 뭐 말한 거는 전교 1등들이 70점대가 나올 때가 있어라고 했지만 그건 진짜 극히 일부고 보통 그래도 1등 컷은 그래도 80점대까지 나와줘. 웬만하면 하면.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 두르고
한 2년 전만 해도 내가 두루오 거를 풀릴 때마다 항상 하던 얘기가 여기가 꼭 쉬워 였거든. 그거 깨진 게 작년이다. 작년에 갑자기 두루고가 시험이 확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재작년이다, 재작년. 재작년 2학년. 그리고 종총고. 작년 2학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3학년이지. 걔네부터 미쳤어. 내가 가르친 애가 1학기 때 거의 2등급을 유지하던 애가 있어. 1학년 때. 2학년이 됐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얘가 67점인가 받은 거야. 맨날 90점대 나오던 애가 그래도 아직 80점대 나오던 애가 야 미친놈아 라고 했는데 얘 저기 10등이었어. 종총고에서.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가 됐다. 얘가 또 70몇 점인가 받아왔어. 근데 최종 등급 1등급 받아왔어. 이때 뭐 8등인가 했대. 2학년 2학기가 됐어. 중간고사야. 이때 뭐였지? 얘가 70몇 점인가? 몇이었, 70 몇이었는데 또 전교 10등 했어. 그 더 이상 얘를 욕을 못 하겠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됐어. 얘가 몇 점이 나왔냐면 80 몇 점이 나왔어. 근데 종합등급 2등급 나왔어. 얘 너무 쉬워가지고. 어쨌든 뭐 들쭉날쭉인데 종총고도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음. 많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요즘 세종고가 내가 뭐 유튜브에서 뭐 그런 소리를 나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수업 영상 항상 볼 수 있다. 내 이름 검색하면. 아무튼 그거 보는 건 이따 얘기해줄게. 거기서 내가 뭐 세종고 기출 너무 쉽다라고 맨날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그런가 선생님들이 막 요새 어렵게 내고 있어요. 요즘. 양지고 2학년부터 미쳤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랑 상관없는데 저 밑에 세롬고 약간 여기 세종 기준으로 북쪽에 아름고가 있으면 이제 남쪽에는 세롬고가 있지. 이 두 학교가 거의 2대장 시험 제일 어려운 두 학교 뭐 등등 있습니다. 국제고는 시험 스타일이 딱 문과스러움.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문과스럽다는 게 욕하는 게 아니라 아름고 같은 경우는 뭘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계산력, 이해력, 응용력, 추론력. 뭐 말이 이래서 그렇지 그냥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들 때려박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걸 가르쳐줬지만 다른 뭐 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놓고 막 해석을 해봤더니 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약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낸다면 국제고 스타일은 뭐냐면은 딱 문과스럽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정확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있는 편이야. 그래서 뭔가 기억, 니은, 디귿이 국제고께 좀 개빡센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매년 그렇다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고가 빡센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지 고르기 문제 있지. 거기서 뭔가 항상 맞게 해왔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슷하게 생긴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 그럼 맞는 것 같은 데라 가서 참을 딱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함정 한 단어 하나 딱 빠져가지고 틀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국제고 스타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정의라고 수학에서 정의라고 내리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은 틀리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은 게 국제고. 막 계산이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해. 있기는 한데 내가 국제고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방금 내가 말한 이런 것 같아. 딱 문과스러운 수학을 배운 거지. 이제 계산을 해서 뭔가 새로운 더 응용하는 뭔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러가는 느낌보다는 알고 있는 거 제대로 확인하는 이 정도? 뭐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자. 32번. ABC라는 점을 꼭지점이라는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가? 자, 요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 유형을 한 번도 안 풀었었죠. 예를 들어 볼까? 저기 후야. 선분의 길이를 ABC라고 할게. 삼각형에. ABC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333이면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똑똑하구만. 경은아, 345면은 무슨 삼각형이야? 경은이라고 했고. 그렇지, 맞지요. 만약에 ABC가 루트 10, 루트 10, 루트 20이면은 뭐야, 시은아?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변의 길이의 관계를 알면은 삼각형 모양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인수분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32번 문제는 결국 세변의 길이 찾아주세요다. 삼각형 모양을 찾아주는 거는
점의 좌표를 찍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알았죠? 루트 AB 얼마예요? X좌표 빼주면 얼마? 4 제곱하면 16. Y좌표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뺀다. 빼는 순서 상관없다 그랬지. 빼기 편한 거.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은 2의 제곱 4. 그 루트 씌우면은 거리. BC는 뭡니까? 빼주면 6. 응? 36. 그 다음에 Y좌표 빼주면 2 제곱하면 4. 루트 40. 계산 좀 할게. 그 다음 CA. X좌표 빼주면 2 제곱하면 4. Y좌표 빼주면 얼마야? 4 제곱하면 16. 얼마 나왔어? 루트 20, 루트 40, 루트 20. 무슨 삼각형입니까? 가인씨. 가인이요? 네. 무슨 삼각형? 정확하게는 이제 BC, 선분 BC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 더군다나 200명까지 나와주면 더 땡큐. 알았죠? 여기서 특히 남자들아 조금만 꼼꼼해지자. 이거 서술형 말고 그 단답형 이거 나오면 있잖아. 애들 진짜 많이 이답 써온다. 조금만 꼼꼼해지자. 알았죠? 특히 남자들이 이런 거 진짜 많이 틀려. 아무튼 갑시다. 다음 38번. 아이고야. 오른쪽 그림 같이 어쩌고 저쩌고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너희들은 항상 어쩜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 또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림 등장하는 문제 맞지? 등장을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문제를 읽어보는 것도 맞지만 특히 그림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운 그림을 떠올려 봐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조건 이거 아니냐? 뭐야?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럼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그 다음에 요 두 놈 중에 절반 한쪽 거 요거 하나랑 이 길이까지 나오면 그거 뭐야? 중선 정리 쓸 수 있는 재료잖아. 다시 누구 얘 이거 절반 이거 길이 요 네 개 나오면 파푸스 중선 정리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A10입니다. 다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숫자가 좀 너무 흐릿해서 다시 쓸게. 여기를 얼마나 나와 있어? 9. 얘가 8. 그럼 얘 길이 얼마? 4. 얘는 또 함정 하나 줬다. 뭐야? 무게중심까지의 길이가 루트 5래. 그럼 뭐야?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2대 1. 그럼 얘는 뭐? 3루트 5겠네. 그럼 파푸 중선정리 쓰면 끝난다. 그치? 기억나나? 부제곱에 물음표 제곱. 너무 중학교스럽나? X로 가자. X제곱은 뭐다? 2배. 까먹지 말고. 4제곱과 3루트 5 제곱하면 얼마야? 9, 45? 요겁니다. 알았죠? 계산을 생각할게요. 됐어? 그래서 X 구한 게 답이죠? 다. 40번 가보자. 뭐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40번 A, B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그때 우리한테는 뭐다? OP의 중점의 좌표. OP의 중점이면 뭐야? O라는 점은 당연히 원점이니까 빵코마 빵이니까 P라는 점의 좌표를 알게 되면은 뭐 하면 돼? X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기만 하면은 답이니까 결국은 P의 좌표 물어보는 거다. 그치? 중점은 한 번 더 꼬아놓은 것 뿐이고 그럼 결국 P를 찾아갑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제 외웠던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내분 공식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지금 이 프리윈터 때는 뭐? 그 공식을 외우기.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 2B를 더해줍시다. 분자. 2B를 더해줍시다. 근데 분자는 하나씩 곱해줘야 된다 그랬고 곱하는 순서는 뭐였어? 여기서부터 끝점 시작점 순서로 여기다가 B의 X좌표 마이너스 2 끝점 시작점 8 맞죠? 두 번째 Y좌표도 마찬가지 2B를 더한 거 분모 2B를 더한 거 분자. 근데 분자에 들어가는 놈들은 하나씩 곱하는데 여기서부터 곱한 순서가 뭐다?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Y좌표들 7 그러면 쓰면은 알았음. 이거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프린터 때는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워진 채로 뭔가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먼저 외우고 시작. 그럼 일단 뭐야? 2야? 2,5. 그럼 여기가 2,5니까 중점의 좌표는 답은 1,2분의 5겠네. 이게 맞냐?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42번은 사실 생각을 조금 해본 사람들 혹은 지금 40번과 같은 유형이 있잖아. 내분점이라는 공식을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내분인가 뭐 하면서 그냥 일단 해보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요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또 내신 대비할 때 내가 가끔씩 풀릴 유형 중 하나기는 해. 중학생한테면은 루트 5가 큰지 루트 7이 큰지를 알려주잖아. 대충 뭐 2점 얼마를 보여줄 때도 있고. 그래서 막 2루트 7과 뭐 3루트 3 중 큰 것을 찾아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거든. 비교하는 방법을 루트 속에 넣는 거지 뭐. 맞지? 근데 고등학생한테 그걸 또 물어보겠니? 그거는 아닐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을 나타내는 건 대소니까 B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빼서 부호를 살펴본다가 아닐 거 아니야, 이 문제는. 그지? 그건 중학교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고등부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 여기서 포인트는 전부 다 뭐다? 루트 2와 루트 3, 루트 2와 루트 3, 루트 2와 루트 3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안 보이는 놈들은 지금은 1과 1이고 얘는 1 더하기 1인 거야. 얘는 2와 1이고 얘도 3은 2 더하기 1인 거지. 얘는 3과 1이고 3 더하기 1인 거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의 좌표는 루트 3 Q라는 점의 좌표는 이 수직선이라서 X좌표라고 해야 되나? 그 좌표 하나만 있는 거다. PQ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A라는 점을 해석을 하라는 얘기였던 거지. 뭐야?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여기서는 시작점부터 PQ를 몇 대 몇? 1대 1로 내분하는 점. B는 역시 PQ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C는 PQ를 몇 대? 3대 1로 내분하는 점. 이걸 물어봤던 거야. 여기서 이제 가끔씩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원래라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실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짤걸? 내분 생각해야지 했던 사람들. 그때 너희들도 모르게 PQ를 이라고 하면 틀린다. 알았죠? 그때는 뭐야? QP를 1대 1로 얘는 QP를 2대 1로 그래야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를 앞에서부터 끝점, 시작점 순서로 가지. 알았지?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건데? 이제 수직선상에 누가 왼쪽에 있어? PQ 중에. Q가 왼쪽에 있죠? Q, P. 그러면 A라는 점은 딱 절반. 1대 1. B라는 점은 PQ를 2대 1. P에서부터 Q까지 갈 때 2대 1.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3대 1. P에서부터 3대 1. 그래서 C. 답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C바 이렇게 되겠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하셨겠나? 이렇게 해석형 문제다. 알았지? 너희들이 그래서 이런 말 되게 자주 물을 거야. 야, 분수가 뭐야? 라는 질문 나한테 한 3번 정도 듣게 될 거야. 분수가 뭐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공통수학 2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 뭐? 비예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있어? 정확한 분수는 비의 값이다. 어쨌든 두 번째 뭐 있어? 이거는 공통수학 2 조만간 등장하게 될 녀석 뭐 기울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분수 중에 생김새가 저런 꼴이면 내분 외분도 있어요. 분수꼴로 표현이 되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 이거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정확한 유리함수.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랑 유리함수에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될 문제입니다. 알았죠? 얘도 도형. 끝. 무리도 있겠다. 끝. 어쨌든 정리.
46번 갑시다.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AB에 대하여 3분의 AB를 A 대 1-A로. 요 1-A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았죠? 뭐 A가 선생님 2, 3, 4면은 음수인데 음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뭐 2분의 1 대 3분의 1, 2분의 1 대 2분의 1, 뭐 3분의 1 대 3분의 2처럼 결국은 그 정수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 자, 어쨌든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1,4면 위에 있을 때. 그럼 어디? 일단 여기까지잖아. 1,4면 위에 있다는 거는 X좌표랑 Y좌표가 다 양수입니다라는 얘기고, 그건 좀 이따 할 얘기고, 일단은 여기까지 풀어줘야 돼. 좌표 찾자. 바로 간다. 뭐예요? 2B를 더해요. 1이죠. 분자도 그냥 시키는 그대로. 2B를 더해요. 그리고 곱하는 순서는 무슨 순서? 여기서부터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집에 가면 이제 끝점, 시작점만 돌지 머릿속에. 그다음 분모도 마찬가지. 여기도 분모도 마찬가지. 바로 1로 쓸게. 2B를 더하고 분자도 2B를 더하고. 그리고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뭐? -2, 5 순서를 앞에서부터 써주면 됩니다. 됐죠? 끝. 그럼 뭐니? 9A-3? 여기는 뭐니? -7A 플러스 5. 맞냐? 맞겠지? 그래서 둘 다 뭐다? 양수다. 그럼 A의 범위는 뭡니까? 3보다 커요. 커요. sorry. 3분의 1보다 커요. 얘는 뭡니까? 7분의 5보다 작아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맞냐 답? 너희도 맞게 나왔니? 오케이. 요게 끝. 여기까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내분점 공식 쓸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고. 자, 51번이 삼각형이냐? 맞지? 자, 삼각형, 이거는 별표 치기는 좀 너무 쉽고,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고난도 문제로 많이 넘어갈 거다. 알았지? 나중에 너희들이 또 이제 더 고난도 문제 풀어보면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올 거고, 이런 문제들 잘 풀어야 된다. 많이 틀리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가보자. y는 -2분의 x 위에.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어제 시작을 할 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단어는 이름은 뭡니까? 평면좌표 말고.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는 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도형을 식으로 풀란 얘기야? 식을 도형으로 해석하란 얘기야? 둘 다예요. 애들이 전부 다 이것만 있는 줄 알아. 거꾸로도 있다. 그래서 도형이랑 좀 친해지세요. 알았음? 자꾸 식으로 주절주절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림을 통해서도 특징을 찾고 그림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으로 주절주절 하고 있는 녀석들을 자꾸 도형적인 해석, 그걸 우리는 기하학적 해석이라고 부를 건데, 그런 해석 자체를 할 수 있는 애들과, 즉 그림을 매번 그려보는 애들과 식으로 주절주절 하는 애들은 나중에 점점 차이 납니다. 고난도 문제가 어떤 걸까 얘들아? 문제가 긴 문제 1번. 문제 길이는 적당한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제 2번. 식 졸라 짧은 문제 3번.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뭘까? 2번 아니에요. 1번이에요. 물론 3번일 수도 있어. 얘는 물론 뭐 유형에 따라 단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오히려 그림을 준 거 자체가 얘가 힌트야. 하나의 일종의 힌트야. 그래서 일부러 힌트를 주니까 난이도를 더 올려버릴 가능성은 있지. 그렇게 치면 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림을 일단 줬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힌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그림을 그려주셈. 참, 그 얘기 하나 하려고 말 겁나 길다, 그지? 자,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이 있어요. 야, 시간에 벌써 1시간 다 했어. 그 위에 -4,2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일단 a가 양수란 거 보니까 4, 3은 있는 것 같아.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직선 AB면 이 직선 자체다, 그죠? 직선 AB 위에 있지 않은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OBC의 넓이가
여기가 O다, 그지? OBC의 넓이가 C는 대충 이쯤 있다 치자. OBC면 뭐 이런 거가 되겠지. 여기가 B라면. AOC의 넓이에 이게 C였지. 이게 B고. 거꾸로 말이지 아까. 요게 B, 요게 C. OBC의 넓이는 AOC의 넓이에 어쩌고저쩌고. 끝났네. 가자. 뭐야? 대충 여기 C가 있다 치면 AOC라는 삼각형과 OBC라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자. 근데 누가 누구에? 얘가 이 노란색 삼각형의 2배가 되는데 그럼 뭐야? 누가 봐도 멀리 가야 돼. 왜? 얘가 밑변이야. 얘가 밑변이야. 각각 삼각형의 높이는 공통적으로 뭘 가진다? 이걸 가진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안 그린 사람들 이거 이제 할까? 힘들걸. 닮음인지 어떤지 모르거든. 닮음이면 길이비가 루트 2배가 돼야지. 그치? 지금은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 노란색도 높이를 이걸로 해석하고 빨간색 삼각형도 높이를 이걸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 밑변의 길이가 곧 넓이 b다. 그러면은 답 나왔네. 뭐가 나왔어? 이 녀석의 길이가 얘랑 같아지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누구? 여기가 b였나? b라는 녀석은 어떤 놈일까? 여기서부터도 또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여기가 사실은 머리를 쓰면 얘가 마이너스 4,2니까 당연히 4 x좌표 길이 생각한 거야. 4 8,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실제 내가 만약에 이걸 시험으로 푼다면 나도 그렇게 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걸로 가면은 선분의 AO를 AO를 A에서부터의 거리 O로부터의 거리 B까지 어떻게 돼? 여기서 시작해서 O로 끝나게 길이가 3대 2로 갔다 오죠. 3대 2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답이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점을 해석을 하는 거는 그것까지 해서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풀 거냐? 무조건 가운데 점을 내분점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A라는 점을 이게 해석 1, 해석 2 A라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4,2 O라는 점은 0,0인데 B라는 점은 모르는 채로 그냥 둬. A, B 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A, B를 뭐 했어? 몇 대 몇? 1대 2로 그렇지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0.2다 라고 푸는 방법이 두 번째. 알았음?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를 원하는 거겠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실은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닮음 쓸 거야. 예, 이따 치면 이게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사실 길이 비가 1대 2인 직각삼각형 닮음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 길이가 4면은 얘는 8 되겠지. 얘가 2니까 얘 4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답은 8, 마이너스. 알았죠? 그럼 8, 마이너스니까 답은 4겠네. 일단은 그렇게 풀겠지만 일부러 해석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줬다. 왜냐면 나중에는 닮음으로 못 푸는 문제들이 등장할 거라서. 알았음? 닮음을 쓰지 못하는 상황 분명히 등장할 거라서 일부러 내분에서 외분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 외분을 알고 있으면 풀기 편할 때도 있고. 알았지? 얘는 먼저 내분 공식 쓴 다음에 정리해서 는영에서 정리해서 얘를 찾아야 되잖아. 불편할 수 있거든. 어쨌든 됐나요? 예, 끝. 그냥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냥 외웠는지 확인하려고. 오늘 이제 처음 유형 풀이 시작하는 게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함? 3개 다 더하면 되죠. 그리고 3 나누세요. 띵. Y좌표 3개 다 더하면 되죠. A-3B--1이냐? 나누기 3. 근데 그게
2,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2가 되는 식 하나,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식 하나. A, B 끝. 알았죠? A, B에 대한 식 두 개 끝. 알았죠? 예. 여기까지. 공식 혹시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용이었고, 오늘 무게중심의 좌표 내용 문제풀이 시작합시다. 잠깐 쉬었다 자. 요 문제 가봅시다. 56번 문제예요. A, B, C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짓을 해놨죠. A, B, B, C,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F라고 했는데 DF의 무게중심을 구하래. 이거는 뭐 증명은 따로 안 합니다. 그냥 노가다 해보면 되는 거라서 외워두세요. 뭐냐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1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그 AB를 가지고 BC를 가지고 CA를 가지고 뭐 M 대 N이라는 똑같은 B로 내분하는 점을 전부 다 각각 DEF라고 합니다. 그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 G2라고 한다면 외워두세요. G형과 G2는 똑같아요. 왜요?라고 하면은 이 점의 좌표를 각각 B를 가지고 내분점 공식 써보고 D도, E도, F도 다 써보고 나서 똑같이 무게중심 구해보면 다 맞아 떨어짐. 그래서 딱히 증명은 안 합니다. 학교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딱 보자마자 어머 선분 AB, BC, CA를 똑같은 B로 내보냈네. 무게중심은 ABC의 무게중심으로 답을 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3개 더해주면 얼마야? 9, 3. 3개 더해주면 얼마야? 6, 그럼 2. 답은 3,2. 알았죠? 요거는 한 유형이니까 외워버리세요. 그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는 거기다가 같이 필기해놔. 알았지? 요거는 자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또 애들이 다 아니까 페이크를 줄 때가 있어. 두 가지 페이크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대놓고 미친 문제 있지. 어떤 거?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D B, 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E CA에서는 중점의 좌표를 F라고 하면서 DF 무게중심 구하세요 하면 이거는 노가다 문제다. 내분점도 찾고 이 내분점도 찾고 중점도 찾아서 그 점을 가지고 직접 무게중심 구하기 문제. 알았죠?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근데 B가 다르잖아. 또 다른 페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A, B, C가 있는데 점을 각각 그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어디에 페이크 박혀 있어? 그렇지. AC 요거 잘 봐야 된다. 알았지?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AC를 내분하는 건 다릅니다. 물론 1대 1이라면 똑같겠지만. 알았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된 거야? 또 노가다 문제가 되는 거야. AB의 1대2 내분점, BC의 내분점, CA로 가면 2대1로 하던가 AC의 내분점의 좌표를 따로 다 찾아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노가다 문제가 되는 거다. 노가다 문제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저거는 뭐? 이거를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거르기 위해서 이제 페이크 주는 거니까. 알았죠? 가끔 저런 문제 등장합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이 있고요. 알았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놓고 다음 문제. 그러면 이제 요거 자 57번입니다. 증명 나온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자 지금 한번 각자 증명해 보세요. 뭐 말 그대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 3분의 X좌표의 합, Y좌표의 합인지 뭐 물어보는 그런 거 있었지.
그런 것들은 막 2대1 내분도 써야 되고 중선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좀 뭐랄까 배경 지식을 무게중심을 그리기 위한 또는 그 무게중심을 갖는 특징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지. 맞지? 근데 그러지 않은 문제들 더 많습니다. 알았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세요. 이거 자체는 뭐였어? 기본적으로 내가 2차식이 최대최소다라고 했었잖아. 임의의 전 P가 있으면 P에 대해서 어디에도 말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럼 P가 가질 수 있는 X, Y 좌표들은 그냥 모든 좌표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 임의의 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합의 식을 써보자. X-X1의 제곱, Y-Y1의 제곱. 이게 뭐야? P제곱이죠. 루트 닫아야 P이고 제곱했으니까 루트 푼 거고. 두 번째, X-X2의 제곱, Y-Y2의 제곱. PB제곱 쓴 거죠. 그 다음 PC제곱은 X-X3의 제곱, Y-Y3의 제곱. 그럼 쭉 쓴 거야. 이거 세 개 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전개를 해보자. X제곱이 3개나 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마이너스 1로 묶어봤어. 상수항 잠깐 패스. 그리고 y제곱 또 3개죠. 그 다음 마이너스 2y1 y 여기는 마이너스 2y1 y2y 마이너스 2y3y 그 다음 상수항 뭐 지저분하게 있겠지. 뭐 x1제곱, x2제곱, x3제곱, y1제곱, y2제곱, y3제곱 있겠지. 근데 이 녀석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어디야? x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축에서. 최고축에서 양수니까. x는 뭐 마이너스 1분의 b 공식 쓰는 거지. y는 y끼리 또 2차식의 최대 최소. 역시 축에서. 축이 3분의 y1, 2야. 그래서 B는 무게중심. 오케이?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끝나요. 결국 2차식의 최대 최소, 그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는 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끝. 여기까지. 자, 요것도 역시 서술형으로 증명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니까 뭐 지금 미리 잘 필기해놓고 꼭 머릿속에 기억은 해놓으세요. 알았죠? 뭐 학교 시험 대비할 때 다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만약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찾자라고 하면 너희들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데 점 P가 아무런 점이 내 어떤 직선 특정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객관식은 그렇게 푸는 거고 지금 서술형이니까 왜인지를 설명을 하러 가는 거야. 객관식인데 이걸 쓰고 있으면 너무 느려지는 거지. 알았죠?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제. 근데 평사는 사실 나는 지금 설명하고 싶진 않기는 해. 뭐냐면은 58번 가볼게요. 자, 일단 정리할 거 있으니까 정리하고 58번 각자 풀어보세요. 이거 두 개 풀면 되겠다. 58번, 63번. 그럼 끝인데? 자취는 다음에 하고. A 그리고 B 그리고 C 사각형 ABCD가 평사가 되죠. 자, 이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니? 2단원에서 사실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일단 평사입니다. 평사. 정확하게는 평사가 아니구나. 마름모다 마름모. 요 뒤에 나오는 평사는 2단원이 맞아. 자,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니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평행사변형에 갖는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쓰시면 끝납니다. 어떤 거?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을 한다. 그래서 A, B, C, D가 평사면은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일치한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AC의 중점, 뭐 2분의 7이겠지. 근데 꼭 2를 안 나눠도 되잖아. 중점이 일치한다면 X좌표의 합도 일치하겠지. 그래서 2, Y좌표의 합 8, 여기도 합이 8 되도록 하고. 끝. 답은 2, 8. 알았음? 이거를 까먹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표정은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거니까 이제부터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 알았어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서로를 이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 중점끼리 같다고 두기. 알았지? AC의 중점이 잡혀. BD의 중점이 잡혀. 다음. 근데 이 중에서 60번 요거 때문에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참고만 미리 해놔. 자, 이거 숙제하다가 왠지 질문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마름모래요, 마름모. 자, 마름모. 마름모는 사각형의 범위로 보자면은 평행사변형 안에 마름모가 있지. 그래서 마름모 또한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근데 마름모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 90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단어는 이 60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진짜 답이냐면, 자, 일단 간다. 방금처럼 A, B, C, D가 마름모라고 하니까 AC의 중점, BD의 중점 일치한다. A 플러스 5는 X좌표의 합 2 플러스 B랑 같아요. Y좌표는 1, 1, 2, 4, 마이너스 2, 2 일치하잖아. 됐죠? 그럼 이것만 같아지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A 뿔 B가 안 나와. A마 B는 나오지. 근데 A 뿔 B를 구할 수가 없어. 뭔가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거를 나중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직선을 배운 사람들은 사실 기록이 있으면 돼. 알았죠? 근데 평면좌표라는 이 단원에서는 아직까지 기울기를 해석 못하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야. 이 내변의 길이 다 같은 게 마름모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의 모범 답안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습니다를 하면은 AB에 대한 식 하나, 정확하게 A의 좌표가 나올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 A를 가지고 대입해서 B를 찾아주시면 돼요. 요걸 기억해놔. 근데 이 빨간 부분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이후에는 이 풀이 갖다 버립니다. 아예 안 쓰게 될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때는 기울기로 바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해놔. 알았지? 어차피 너네 이거에 시험 들어가는 그 이야기 뭐냐? 2학기 중간고사에 무조건 직선도 같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모범 답안을 방학 때부터는 그냥 기울기로 바로 해석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가고.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AB는 AC로 식 하나를 더 찾아서 어떻게 보면 둘이 열리. 근데 지금은 A가 바로 나와서 대입하면 B 나오게 할 겁니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참고하라고. 그 다음에 63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예요? 그림 자체가 또 역시 아까 오늘 뭐 했었지? 파푸스 중선 정리. 거기 문제 풀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림을 딱 보자마자 아무렇게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그림 배운 거 알아야지. 그지? 뭐 등장했어? 삼각형 ABC에서 너네 책이 더 잘 보이지? 뭐가 등장했어? 요거. 딱 등장하자마자 최근에 했던 그 공식이 떠올라야지. 공식을 못 외워서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다? 이 두 선분의 길이 B는 이 두 선분의 길이 B랑 같다. 그럼 너희들은 먼저 뭐부터? 일단은 AB의 길이를 먼저 찾아줘야지. AB 길이 뭡니까? 13이죠? 52, 13 바로 쓴 거야. 아무튼 A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AC의 길이는 뭐예요? 5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어쨌든 AB 대 빨간색으로 쓰자. AB 대 AC의 길이 B가 몇 대 몇? 13 대 5인데요.
그 길이 B가 뭐랑 같다? BD와 CD의 길이 B랑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를 보면서? BD와 CD의 길이 B를 보면서 아하, D는 BC를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거지. 알았습니까? 요게 내분점, 외분점의 응용형 문제 중 하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유형이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야. 알았음?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하죠? 됐음?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럼 다른 문제들은 당신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 요거 하나만 같이 기억하자. 자, 요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거야. 정확하게는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까먹어서 그렇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건 방금 저거. 이렇게 등장했을 때 A, B, C 여기가 D 뭐였어? A, B 대 A, C는 길이 B가 뭐랑 같다? 아니, 그냥 쓰자. BD 대 CD 여기 길이랑 같다. 그래서 D를 설명하는 방식이 내분점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이렇게 문제가 넘어간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 2 내는 거 여기까지는 중학교 거지. 근데 이게 그림이 이 각의 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워도 돼, 초록색깔.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지금은 각 A에 대한 어떤 각이야? 내각을 이등분을 했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일부러 너희들한테 그림 그리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는 건데 ABC라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을 때 A라는 각의 무슨 각? 외각. 이거 외각이잖아. 외곽의 이등분선도 성질이 있다. 있었던 거 기억나나? 연장선을 쭉 그어. 뭐 좀 휘냐? 그리고 BC에도 연장선을 그어요. 그럼 둘이 만나는 점이 여기 D 있죠. 자, 간다. AB의 길이 B는 뭔 소리야? AB와 AC의 길이 B는 뭐랑 같다? BD와 CD의 길이랑 같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거 기억해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등분 되는 꼭지점 여기지. 여기도 A지. 각이 이등분 되는 꼭지점. 거기서부터 다른 선분까지의 길이 B가 AB, AC, AB, AC. 이등분 되는 각에서부터 다른 꼭지점까지의 길이 B가 그 다른 꼭지점들로부터 자 어떤 새로운 점 D. 그 새로운 점 D는 뭐야? 이등분선과 선분 BC. 이등분선과 선분 BC랑은 안 만나니까 직선 BC. 그 놈이 만나는 놈을 D라고 했을 때 그 새롭게 찍힌 점으로부터 원래 있는 두 점 BD, BC까지의 거리. 여기도 BC까지 거리. B와 C까지의 거리. 알았죠? 그 길이 B가 동일합니다. 같은 문제예요. 그냥 요게 옆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1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갔을 뿐이야. 알았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다른 하나는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요 문제, 66번 문제는 외각의 이등분선 성질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인데 중학교 건데 분명히 까먹은 사람 있을까봐 다시 써주는 거다.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 66번의 풀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 왜? 외분을 안 배우잖아. 일단은 D라는 점을 설명한 방식이 뭐야? 만약에 얘가 M 대 N이다. 그럼 D는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교육 과정에서 외분이 빠졌지.
그럼 어떻게 푸냐? 잘 봐. 일단 AB의 길이 찾아주세요. AO지. AO의 길이 찾아주세요. 얼마예요? 왜 또 지저분해? 루트 10? 여기는요? 이게 아닌데? 맞네. AB. 루트 2? 참나. 루트 2. 이씨, 뭐 이따위로 줬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 OC와 BC의 길이 비가 몇 대 몇? 루트 10대 루트 2야. 그래서 이대로 가고 싶으면 C라는 점이 어떤 점이다? OB를 루트 5대 1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미쳤나 봐요. 외분이죠. 외분하는 점이야. 근데 외분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얘가 만약에 루트 5라는 길이 B 동그라미 얘가 1이라는 길이면 이 길이는 루트 5에서 1 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OB와 BC의 길이 B가 루트 5-1대 루트 그냥 1이네. 그냥 1인 걸 보고 B를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OC의 중앙에 있으니까 그 중앙이 아니라 안쪽에 있으니까 루트 5-1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게 너희들 교육과정 풀이고 이게 지금 현재 고2, 고3들의 교육과정이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외분을 쓸 수 있는 진한 교육과정. 외분을 못 써서 무조건 내분으로 해석해야 되는 너희들의 교육과정. 그냥 그 차이가 있음. 불편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외분을 알려주는 거다. 계속 쓸 수 있으면 객관식 같은 데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더 빠르거든. 알았죠? 외분이 느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잘 가요. 다음 시간에 직선합시다.